기획부동산의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2006년도부터는 딱 지금 제가 얘기한 이 8가지의 딱 반대로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기획부동산 임야를 많이 하죠. 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. 이 산에 어디 땅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왜 많이 별로냐? 맹지기 때문이죠. 땅의 값어치가 없죠. 사실은요.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획부동산들의 절반 이상은 이 임야를 한다고 생각해요. 자, 지분 등기 어떻게 팔고 나오실 거냐? 내가 내 땅을 쓸 수 있다, 없다. 내가 내 땅에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, 없다. 그거거든요. 그래서 지분 등기 가지시면 안 돼요. 자,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맹지. 자, 산에 무슨 도로를 뚫어요? 안 뚫어요. 안 뚫어요. 그 다음에 허위 정보. 확정해놓고 안 하는 대한민국의 공사가 또는 국책사업이 절반 이상이에요. 실행, 진행이 돼야죠. 어디 전철역이 들어갈까? 라는 거 한 글귀만 나와도 예정이라고 호술값을 떨고 허위 정보를 내서 마치 거기 전철역이 곧 개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. 또 이 물권대장 본인들도 모르고 그 땅을 설명하는 그 상급에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그리고 안 보여줍니다. 고객한테. 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물권대장 비공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답사 못 가요. 왜 그러냐면 소요 경비도 경비고요. 2억짜리 3억짜리 고객 죄송합니다만 아니잖아요. 200짜리 300짜리 고객이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 기획부동산 입장에서는 답사 안 보내는 거예요. 기획부동산에서는 참 뭔가에 대해서 아주 남발을 해요. 근데 이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요. 이것 좀 써달라! 써주는 회사 있을까요? 써주는 회사 없습니다. 만약에 써달라고 끝까지 우기면은요. 그 계약 안 쓸 겁니다 아마. 그 다음에 또 기획부동산이 어떤 문제로 친다면요. 실제 오너가 아니고 바지사장. 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땅 주면서 실제 오너가 자기를 숨길까요?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과 아픔을 주기 때문에 실제 오너는 뒷전에 있고 앞에 바지사장들 세우죠.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바지사장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과다이익 창출. 아주 이거 심각하죠. 물론 파는 사람 마음이죠. 그렇지만 등쳐 먹는 것도 파는 사람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? 제가 경험했던 기획부동산의 실태를 좀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했는데요.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바지사장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. 어떻게 확인하느냐.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두 번째는 솔직히 기획부동산 피해하면 제일 많이 얘기들 하는 게 임야, 그 다음에 세 번째 맹지, 네 번째 지분 투자. 이게 아마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.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.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피해 사건인데 성남에 있는 금토동이라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, 여러분? 경매회사를 사칭해가지고 총 33곳의 지사를 만듭니다. 지사를 33곳을 운영을 해가지고요. 974억 원이라는 돈을 법니다. 근데 여기 지분 투자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,800명이에요. 이 분석을 한번 해보기로 했죠. 그래서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그런 지역이었어요. 성남시 금토동 그 지역은요, 거의 다가 그린벨트,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.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친한 언니였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땅을 샀는데 무려 한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 친한 언니가 저한테 그 땅의 지분을 주면서 너가 좀 알아봐 줄래?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. 청주 산업단지 주변이었는데 청주 산업단지가 이쯤에서 개발이 되고 있으면 이 지역 정도 되는 지역의 땅이었어요. 근데 이 땅의 용도는 뭐였냐면 농림지역, 농사밖에 못 짓는 하필이면 농업진흥보호구역의 절대농지였던 거예요. 여기는 언니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이다, 솔직히 얘기해서.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토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? 아마 들어본 분도 있으실 거예요. 토지는 용도와 지목으로 나눠지는데요. 새로 생겨난 그런 이름인데 그 나지막한 구름지라는 거죠. 임야이지만 토지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지막해? 그러면 개발할 때 괜찮겠는데? 그래서 덕덕덕덕 계약을 합니다. 엄마랑 경사도니까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
땅이라는 거는 파봐야 아는 거잖아요. 샀는데 딱 까보니까 안 반인 거예요, 탄 자체가. 특수 장비를 빌려가지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뭐 3-4시간 빌려도 1일당 몇백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. 또 운반해서 나가야 되는데 운반비 또 들어가죠.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? 임야가 과다히 창출이 많은 이유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서류로. 모르기 때문에 속기가 너무 쉽죠. 법원에서 판례가 난 게 이 임야가 곧 개발된다 하면서 무려 30대까지 폭리를 취한 판례가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. 물건대장 그리고 답사진액. 저희 맨날 얘기해죠.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기부 등본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측량성과도 이 얘기를 맨날 진짜 밥 먹듯이 하는데 너무 순진한 마음에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비자금을 털 털어가지고 여기에 땅을 샀습니다. 근데 물건대장은 전 전혀 보지 못했고요. 답사 임장이라는 거는 꿈도 꿔보지 못했어요. 전 지금도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땅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요. 거기 도로가 얼마큼 접혀져 있는지 그리고 주변 호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장 답사 물건대장 가지고서 가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. 제일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 건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.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제재사항 보셔야죠. 제재사항.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등기부 등본도 마찬가지예요. 나 혼자 나름 판단하고 내가 속죄하는 방법이 굉장히 정확하게 있거든요. 바지사장 출원내는 거, 맹지, 지분등기, 임야, 뭐 토임, 과다이익 창출, 물건대장, 뭐 답사 이 얘기를 그 실제 사례를 들어서 오늘 풀어드렸던 겁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부동산의 법률적인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부동산은 시작부터 끝까지 법률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재산이지 않습니까? 누구에게나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. 제가 오늘 제 옆에 계신 변호사님을 초대했는데요. 반갑습니다, 변호사님. 반갑습니다. 네.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법률들, 그렇죠. 문제들을 다루셨을 거 아니에요. 예. 네. 그 중에 혹시 기억에 나시는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법률의 어떤 총체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매매 계약부터 그 마지막 이전 등기 그 이후까지 다 법률 문제거든요. 네. 최근에 많이 문제됐던 게 매매 계약 때 이제 가계약 당시 가계약금 외에 우리 계약금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 지금 대법원판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계약 끝이 아니죠. 소유권 이렇게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걸 소유자지만 또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약에 또 거주한 사람이 있다든지 유치권 문제가 있다든지 또 명도 소송이 또 발생합니다. 네. 그것도 이게 끝이냐. 또 그러면 임차인 문제도 있어요. 또 임차인도 그렇고 소유자도 그렇고 임대차 보증은 반환 문제까지 최근 전세까지 문제가 많죠. 네. 이런 것 때문에 보면은 이 부동산 자체가 정말 법률의 어떤 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다가구 주택은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. 보통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부가 여러 개 있지만 다가구 딱 하나거든요. 그래서 선순위에 얼마가 있는, 임차인이 얼마인지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, 기본적으로 뭐 등기부는 확인하셔가지고 등기 관리를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. 부동산 말에 전부 믿으시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. 서류를 직접 확인하시고,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은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허브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. 네. 거기 신고하셔야 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법률적으로는 임대상 뇌물증을 보내거나 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까지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세가 이제 옛날보다는 지금 사기죄 성립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형사 고소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가족 간의 다툼이 정말 안타깝거든요. 저도 사실 이런 소송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? 사건이 발생했는데. 네. 근데 정말 이 가족 간의 다툼은 다른 소송보다 더 데미지가 크고 당사자들끼리 네. 그다음에 가슴에 상처도 많이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할 때도 마음 굳게 먹고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. 이런 소송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이런 상속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산을 내가 남자한테만 줘야겠다든지 아니면 첫째한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옛날 같으면 이러면 그냥 넘어갔어요. 뭐 우리 아버지 그러겠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아닙니다.
유류분 제도라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의 상속분에 대해서 일부는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유류분 제도 일단 꼭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 불합치가 지나가지고 현재 아직 개정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또 법 개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물권 대장부터 면밀하게 확인해야죠. 그래서 권리관계 분석하고 네. 그런 걸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 답사 가셔가지고 정말 본인 다 확인하셔야 돼요. 뭐가 어디에 있는지. 네, 이건 뭐 물권 대장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현장 답사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분 등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. 너무 위험해요. 나중에 처분도 힘들고 개별 등기하실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잠깐 아까 말씀드린 물권 대장 권리 분석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본인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그리고 어떤 게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중간에 생각해야 될 게 매매 계약에 일단 내가 도장을 찍으면은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을 발생을 해요. 근데 그렇다고 매매 도약정 때문에 모든 게 끝났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위법 109조에 따르면 차고 취소, 위법 110조에 따르면 사기행 취소 이렇게 매매를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매매약 당시에 물건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. 뭐 예를 들면 이쪽에 지하철이 들어선다, 아니면 뭐 쇼핑센터가 들어선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그걸 잘 녹취해 놓고 또 하나는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다 보관시켜 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이거 매매 계약을 취소시키고 뭐 매매 계약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. 또 하나는 다른 피해자를 막고 싶다. 한번 이걸 저희가 또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. 그건 이제 수사관이 그걸 수사를 하시겠죠. 근데 수사관이 모든 걸 맡기면 안 되고 증거 자료를 잘 만들어 놓은 게 그걸 저희가 잘 수사관에 제출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수사관님도 수사하기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 보관하시고 뭐 이런 걸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만약에 매매계약 매도인이 만약에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이 만약에 파산해버리면 사실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처할 수 있어요. 근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어쨌든 매매계약 당사자 설명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 역시 기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형사고소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. 밝은 빛이었습니다.